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원 문제는 군 자체 예산, 그다음에 도에서 어떤 부분이나 국회의원 쪽에서 조금만 신경 써주면은 이 부분은 된다고 봐요. 그 앞에 공원 앞에 레이크라는 걸 붙인 거는 호수공원이 훨씬 더 좋습니다. 전 대한민국을 걸으면서 호수공원이 얼마나 그 사람한테 좋은 느낌을 주는 걸 많이 느꼈기 때문에 제가 더욱 레이크란 말을 붙였어요. 충청북도에 두 군데가 있어요. 호수공원이. 오송에 있는 호수공원, 우리가 가봤던 목창에 있는 호수공원. 그거는 이 구청충들만 잘 이렇게 활용하면 굳이 이렇게 걱정 없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사실 제가 지방세를 내면서 제가 군수한테도 탐구했어요. 뭐 갖고 그냥 찢어발리지 말고 의미 있게 활용하고 공원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세상에 공원이 생긴 지가 삼국시대부터 역사가 있는 동네인데 지금 인구가 줄었지만 인구가 10만 년 넘게 있는데 이 호수공원 한 없다니 말이 되는 소리냐. 그런데 이제 군수는 나름대로 신경 썼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뭐 경고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낸 지방선이 부실지 없어졌어요. 이 속이 상하죠. 내내 고향 사람들을 위해서 공원이라도 좀 내드릴까 했는데 그러면 지금 말을 안 해요. 뭐 군수 나름대로 또 사정이 있겠죠. 이 부분은 제가 고향에 어차피 각오했기 때문에 공헌을 해야 되겠다. 그 중심을 올바른을 위해서 그 추진하는 어떨까. 돈이야 나라 돈 갖고 하는 거지만은 모티브를 동기를 만들어주고 압박을 하고 여론을 형성시키는 건 충분히 우리 법안에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유명한 좋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원을 쭉 조사하고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부분을 우리가 발췌해서 공원이 우리가 몇 년 내로 정말 아름다운 공원이 좀 조성되게 만들어야겠다. 그럼 만들어야 좋죠. 두 번째는 이 병원을 줘야 돼요. 삶의 질에 관련된 문제인데 건강할 때는 공원이 필요하고 아플 때는 병원이 필요해요. 이 병원이 지금 우리가 종합병원에 있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몸이 좀 아프고 가면 이 한의병원에서 우리가 치료 아니면 진료를 하는 게 아니라 다 천지나 대전을 가잖아요. 아니면 서울로 가고. 그분들을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예산 자체도 없고 주는 거 갖고 군에서 주는 예산 갖고 한시 버티기도 바쁘고 좋은 양질의 의료진을 모시고 싶어도 모지도 않고 여기에 어느 의사가 오겠어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또 금방 가고 그래서 이거는 본질적으로 저한테 예를 들어서 병원 면제가 병원 만들 수 있죠. 이동하고도 충분히 만들죠. 근데 그 다음에 누구 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죽고 나서 1년에
15, 25, 15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나라 쪽으로 해야 돼요. 이건 나라 공원이야. 군에서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해요. 근데 병원은, 종합병원은 그래도 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투자가 돼야 됩니다. 양질의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돈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국가에서 보훈군의 재정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그럼 결국 나라에서 이용해야 돼요. 내가 쓰기는 내셔널 말을 썼지만 충청북도에서도 도의료원, 여기 뭐 소재는 계시지만 도의료원이 충주와 청주밖에 없어요. 도의료원이 있는 군은 정확하게 몇 개 안 됩니다. 전라북도에 진안이 있어요. 진안. 전라남도에 강진이 있습니다. 강진. 강원도 영월에 하나 있어요. 경기도 없어요. 그 다음에 경상도에는 경상남북도 통틀어서 일진이 있어요. 울릉도 있어요. 그건 뭐 사면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 안에서는 뭐 소장이 와가지고 누가 없는 그러니까 의료를 보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충남에 한 군데가 있어요. 홍성. 부천이 있어요. 그럼 부내 어떻게 충청북도 의료원을 끌고 수 있거든요. 그럼 위에 충주, 중앙에 청주, 남쪽에 보원, 이 세트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건 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도지사가 머리를 써서 해야 되는데, 물론 도의회에서도 어떻게든지 그 퀴즈를 안 잡아줘야지. 근데 보니 인구도 적죠. 여러 가지 면에서 의료원을 보호를 끌고 오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이건 매듭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지금 이재명 노무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안전사고 문제예요. 안전사고는 서울에만 아닌 게 아니잖아요. 전국에 다 나잖아요. 그럼 보훈이 전국의 중심이 있거든요. 그럼 전국의 중심이 있으니까 안전사고를 전담해서 치료하는 국립병원을 보훈이 유치하자. 이것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나는 민간인이 아닙니까? 이거는 군수가 나서야 돼요. 국회의원이 나서야 됩니다. 우리가 뽑아준 사람들이 우리 대신해서 나서갖고 난리를 쳐야 돼요. 이걸 기회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안전사고에 관련된 국립병원을 보내줄 수 있어요. 안 된다고 포기하기 전에 우리가 되는 방법을 생각해야 돼요. 안 된다는 이유를 대면 절대 발전이 없어요. 되는 방법을 찾아야죠. 그래서 저는 두 번째 내셔널 하스피탈 경우는 내가 볼 때 그런 식으로 우리 보훈국민이 축기사기로 좀 원하고 철도 원하들 우리의 군수, 소지사, 국회의원이 힘을 빼갖고 철도를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훈도 충북 의료원 보훈분원이 생겨서 보훈의료원이 생겨서 그 양질의 의사들이 와서 여기를 최소한도 CT나 MRI는 자동으로 몇만 원에 와서 끝내줘. 이렇게 되려고 봐요. 여러분들 한양병원에서 치료받아갖고 청주로 가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거 다 이거 우리가 이거는 미국적 고의 살인이에요. 그걸 하면 이거 편전 다 죽는 거예요. 가다가. 그걸 뻔히 하면서 그거 못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요. 돈이 나라 돈을 끌고 오기 가장 좋은 게 바로 에듀케이션 스페셜 존입니다. 교육 특별
펼치고요. 저런 일들을 과감하게 국민학교도 하나, 중학교도 하나 만들어요. 고등학교까지는 얘기하고 싶잖아요. 국민학교, 삼산초등학교 그 자리를 주민들의 복지시설로다가 활용하고 동광호도 움직이고 동광학교에 부지 좀 넓혀갖고 대한민국 최고의 초등교육형 센터를 만들어야 돼요. AI 교육, 모든 교육이 최고첨단되고 그리고 애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식사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좋은 차량에다가 애를 등하교시키고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를 학교 통폐합한다고 개엄하고 이런 식으로 절대 아닙니다. 어차피 통폐합은 해요. 사람이 있는데 무슨 소리 견뎌? 견딜 게 없어요. 괜히 하는 얘기예요. 어차피 죽는 건데 미리 사실을 찾아야죠. 그래서 지금 교육감도 모을 사람이고 제가 교육감한테 수도 처리했어요. 보호는 내가 어떻게 해든지 좀 달릴 테니까 올라가면 당신이 지금 학교 합치는 것 정도의 예산이 아니라 교육인적 자원부에 올라가서 대한민국 최고 좋은 시설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얻어라. 이게 되면요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최고 양질의 학부모들이 전화가 옵니다. 이게 최고예요. 나이 들어서 시골에 살려고 오는 사람들보다 내 자식을 최고 좋은 시설에 교육시키겠다는 젊은 어머니들이 오는 게 최고예요. 이건 음식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돼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부모님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최고다. 공교육시설도 이게 돼야 돼요. 이런 평가가 되면은 부모님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요. 남은 삼성학교 어떡하냐? 삼성학교 지하를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고 지하 주체장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김정은의 핵을 우리가 머리에 이고 있어요. 여러분, 핵이 터지면은 우리는 지금 안정권이 아니에요. 왜? 하나가 있잖아요. 이거 긴장하고 들어야 돼요. 걔들이 핵무기를 터뜨리거나 폭격을 할 때 가장 우선순위가 어디냐? 산업체예요. 특히 군수산업체. 폭탄을 만드는 데는 그건 영순입니다. 걔들이 쏘는 폭탄이 어디서 어디까지 됐어요. 그럴 때 살 길이 어디냐? 지하밖에 없어요. 지하는 주차 핵이 되지만 만약에 살 때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 지하 친구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서울이나 부산이나 다닐 때 정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지하에 있는 경납고에 있는 핵무기 열리고 쏜다고 시간이 한 10분, 15분 걸려요. 그러니까 물리죠. 물리면 어디로 가요? 산지 아세요? 다 지하철이에요. 지하철이 아니면 무조건 지하예요. 지하밖에 살 길이 없어요. 부원에서 지하가 어디 있어요? 지하 있습니까? 여러분 역대 군수들이 부원의 신도시에서 여러분들 아파트 해줄 때 어떻게 해줬을까? 피노키 문법을 해준 거예요. 피노키는 그거 지난번에 여러분들 화재 사고 났죠. 그거 완전히 불쏘시켜 쭉 타고 올라갑니다. 지하가 있는 아파트는 불이 나면 거기서 붙는데 이거는 타면 쭉 타고 올라가요. 왜? 밑에가 공기가 들어오니까. 결국은 아파트 업자를 돈을 내서 그런 거예요. 허가를 내줄 때 조건을 지하파, 지하 2층, 그 대신에 용적으로 올려줄게요. 그리고 용률 올린 대신에 길, 니들이 설정 길에 2배에서 해줘야 돼요.
보온 입평에 여러분들 길이 4차선이 있나요? 없잖아요. 저기 동네입니까? 저 만약에 난개발이 완전히 전염됐거든요. 저하고 저거 많이 죽어야 돼요. 저걸 허가를 해준 거예요. 저걸 허가를 해줄 때 지금 독에 두 개를 키워야 돼요. 지하는 무조건 파야 됩니다. 주민들이 피난 갈 때가 되는 거예요. 지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층으로 옮기게 하고 녹색집 도주게 하고 그럼 보온이 얼마나 입편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여러분들 다녀보세요. 차 한쪽씩 대면은 다닐 데가 없잖아요. 그게 우리 보온의 형식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군수를 뽑은 거예요. 우리가 내다보질 않는 거예요. 내다보지를. 이제부터라도 어떤 군수가 되더라도 허가 절대 내주면 안 됩니다. 지하를 투파도 지켜야 돼요. 필요티 저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필요티 공법은 직장사들이 빌라 몇 채 잡고 파는 공법이에요. 군의 가장 중심인 군청이 있는 동네에 신도시에 점호용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눈 뜨고 똑바로 가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교육특구가 보온에 필요합니다. 저들이 보온의 인구가 늘리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저거예요. 네 번째가 인더스트리얼 워러입니다. 공공수가 필요해요. 제가 여기 연수 회장님 있고 태연이 아우도 계십니다. 내가 얘기를 했어요. 야, 본인은 자네들이 꿈이 있어서 다니는 건 좋지만 악수도 주면 얘기를 해야 된다. 도전도 있겠지만 공원 수가 없으면 공장이 안 들어가요. 공장이 하나에서 진천에 태양을 다 쏟았잖아요. 그때 그 하나를 오장모가 내부에서 근무할 때 저한테 한 얘기 있어요. 자네 왜 보온에다가 이렇게 위험한 건 다 보온에 떠다니고 좀 괜찮은 거 왜 끌고 가냐. 그냥 몰라서 하시는 뭐냐.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데 무슨 공장이 있지? 다 사기치는 거예요. 누가 옵니까? 누가 와요? 여러분들 여기 공단에 있는 공장 중에서 제대로 된 공장이 뭐가 있어요? 우진 프라임 정도예요. 우진 프라임도 사실은 인류 기업은 아닙니다. 그 회사를 흔드는 게 아니라 인류 기업이라는 건 최소한도 1인당 연봉이 6천만 이상 넘어갈 때예요. 6천만 원 이상 넘어가는 사람들이 근무하는 일터가 돼야지 공급날 여기 와서 소고기 먹고 가요. 우진 프라임 공급날 보온이가 또 시작한가요? 난 그건 못 들었어요. 가장 양질의 일자리는 우리가 잘 아는 지금 가장 뜨고 있는 SK예요. SK가 지금 하이닉스가 2천하고 1,000개 있는데 제가 통계를 볼 때 제가 예전에 선거 나올 때 통계를 볼 때 청주시의 지방세를 800억을 했어요. 지금 1,300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1,300억을 청주시가 마음대로 수익을 내는 거예요. SK 하이닉스의 협력업체 단지를 끌고 오려면은 당장 제일 필요한 게 땅은 있습니까? 물이 없잖아요. 물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에요.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물입니다. 물 확보를 해야 돼요. 물 확보는 우리가 잘 아는 대출댐으로 끌고 오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떼어놓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만들어야지 사람도 들어오고 좋은 회사도 유치가 돼요. 이런 우리의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걱정만 하는 게 아니라 방법을 찾아야 돼요. 제가 선거에 나가고 있던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절대로 상대방 후보 욕하지 말고 늘 칭찬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모여서 서로가 페어플레이 다짐하고 그리고 꼭 해야 될 게 있다. 뭐냐? 누가 되든 군수가 되면은 나머지 경쟁했던 사람들을 이런 사업에 긴장하고 만들어줘. 그리고 군청의 공무원들 몇 명, 민간인 몇 명 해갖고 TF팀 만들어갖고 예산을 세워서 움직여끔 해줘라. 선거 때 지고 상처받게 하지 말고 선거 때 줘도 내가 잘하는 분야에 내가 TF팀 좀 맞춰갖고 고향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래서 병원이 들어오고 공원이 세워지고 공룡수가 마무리지고 교육투구가 정리가 되면은 그게 군수보다 못할 게 뭐가 있냐. 그렇게 하는 게 돈이 화합하는 게 못한 거거든요. 저는 그런 고향이 반목되고 밤을 떠나서 합니다. 이건 정말 아니라고 봐요. 군수 이거는 당따지면 안 됩니다. 일할 사람을 뽑아줘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하자고요. 그리고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단박에 더고 정치인입니다. 그러나 군수는 도의원은 군의원은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지방자치의 일꾼 아닙니까? 일꾼은 일할 사람을 뽑아야죠. 방법 뽑지 말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페어플레이하게 만들고 누가 되더라도 all or nothing 모두 갖고 가고 해주지 않는 게 아니라 자기가 군수되면 자기가 경쟁했던 사람들을 상부 초래해서라도 이거 한번 이 프로젝트에 균형을 맞춰주시고 그래서 예산 좀 위에 대해서 예산 좀 해가지고 군청에서 몇 명 민가에서 몇 명 잘하는 사람 달려붙어가고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화합될 거고 희망이 생길 거고 본에 새로운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지 아무도 그렇게 나가고 이게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나이가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데 제가 좀 이렇게 잘 따라보려고 해요. 근데 혼자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버스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공간이 되면은 이 공간에서 보험사님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이걸 어떻게 풀 겁니까? 이걸 어떻게 풀 건가? 공원을 어떻게 만들 건가? 이런 걸 토론하고 그런 것이 반영이 되고 그래서 공원에 삽질도 두고 공원 연수도 확보가 되고 교육특구도 되고 이런 것이 보온이 식물하고 있는 보온이 다시 살아나는 유일한 길이지 예전처럼 선거 때 되면 서로가 이 지방선거가 얼마나 이게 우리 주민들한테 나쁜 영향을 끼치냐면 선거만큼 영원한 원소가 돼요. 원소가 당 따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동사무소만큼도 인구가 안 되는 보온이 서로 화합을 해야 돼요. 뭉쳐야 됩니다. 저 우리 보험발전 협의회 우리 곽대길 선배님이나 우리 또 내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오늘 소두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10년 때까지 이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제안을 드리는데
제가 이번에 올라가면 제 개인일이기 때문에 10월 하순쯤 내려올 건데, 그동안에 우리 곽 선생님이 중심이 되셔갖고 내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번 우리 보훈발전협의회 식구들이 TF 팀을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민간인 차원에서. 그래서 공원팀은 공원팀을 만들어서 어디가 제일 좋은지, 그거 하는데 면제가 어느 정도 필요했는지, 예산은 얼마나 필요했는지, 어떻게 꾸몄는지 이걸 좀 조사하고 서로 토론해서 그걸 하나의 발표 자료로 만들어 주시면 여기에 본분들 오시게 해서 발표도 하고 지금 군수한테도 얘기해서 좀 우리가 안녕 좀 가고, 군수가 못하는 척하면 이거 하겠다는 사람 누가 이렇게 뭐 간단하죠. 아니 군수 부족은 우리 일을 안 하면 안 보면 되는 거예요. 정말 군수나 도역이 정말 무서워하는 것이 공천 권자가 아니라 우리야 돼요. 우리야 됩니다. 우리야. 저도 이제 주소 옮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회사 이름 너무 많고 그래서 주소를 지난번에 옮길 때 다시 시골 갔는데, 저도 옮기려고 다시 10월달에 이제 11월부터 옮기면은 제가 1년에 내는 세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험문에 최소한 1년에 한 4, 5억도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금을 내고 최소한 내가 주소를 옮겨서 일부러 세금을 내는데 그 돈이 좋은 데 써야지, 희망에 써야지, 나눠주는 용도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희망에 써야지, 희망에. 그래서 우리 멤버들께서 네 가지 세트별로 뭐 하나도 좋고 둘도 좋고 다 좋습니다. 저걸 해서 TFT를 만들어서 해나가시고 그 서로가 토론도 하시고 하시면 제가 각 세트별로 500만 원씩 지원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 대신에 11월 달에 제가 왔을 때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런 돈은 제가 쓰겠습니다. 네. 보훈발전협의회가 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각자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관심 있고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분야에 들어가서 같이 고민하고, 500만이 크지 않지만 요새 뭐 인터넷으로 다 나오지만 그래도 천천히 가서 보고 찾아보고 그렇게 하면서 구체적인 보훈이라면 어디가 적당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예산이 이 정도 예산이 되는데 어디에 비교해갖고 맞추면 되고, 이렇게 구체적인 꿈을 충세를 만들어주면은 그걸 갖고 우리가 언론 아니면 여러 사람이 모인 데 가서 보훈발전협의회 이름으로 각 팀장들을 발표하는 거죠. 그래서 막연한 걱정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합니다. 행동이 필요해요. 남을 원망할 때가 아니라 끌어낼 때입니다. 절대 남 원망하지 말고, 선거 때 좀 서운했다고 소리 내지 말고. 그렇게 하시면은 제가 우리 박대일 회장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그 TF팀이 자꾸 활동비로 5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그냥 되는 아무 일이고, 그렇게 돼서 정말로 보훈발전협의회가 보훈발전의 축이 되도록, 어느 군수도 어느 국회의원도 보훈발전협의회의 지지나 아니면은 어떤 격려가 되시는 당선이 어려울 정도로 보훈 사람을 뭉치는 구심점이 돼야 돼요. 구심점이. 민주사회는요, 뭐가 제일 무서운 줄 아세요? 표가 제일 무서워요. 표만 결집되면은 꼼짝 못합니다. 우리가 3만 명인데도요, 표만 때 결집되면은 도지사 나왔던 사람 몰라. 너 이거 해줄 수 있어? 당신? 해준다고 우리 지지할게. 누가 거부하겠어요? 죽기 살기죠. 표가 갈라지니까 힘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발전시키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는 표가 결집돼야 돼요. 100%도 필요 없어요. 60%만 내면 됩니다. 60%만. 이걸 우리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때는 군수나 지방선거들이 굉장히 강하게 우리가 작용을 해야 돼요. 이게 힘입니다. 투표의 힘. 오죽하면 정치학에서는 투표권을 종이 폭탄이라고 합니다. 폭탄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제가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고향에 사시면서 우리가 부모님한테 태어날 때 태를 죽어서 뼈를 묻을 때가 고향인데, 살다 보면 서운한 일이 있죠. 서로가 탁을 하나 주셔야 돼요. 탁을 하나 서로가 이해하시고. 철학적인 얘기지만 당신이 서운해하는 사람이 오늘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당신은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손잡는 게 마음이 편하냐, 아니면 서운해한 채로 그 사람이 죽는 걸 본 게 서운하냐. 같은 고향 사람이 끌어내야 돼요. 특히 선거나 이런 걸로 해서 마음의 상황이 있으면 다 끌어내주시고, 또 사업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러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동네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기뻐하면은 뭐라고 안 해도 멀리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2500년 전에 맹자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임금이 말했어요. 아니, 내가 잘하는데도 왜 사람들이 자꾸 다른 나라로 도망가냐. 그러니까 맹자가 그 서방한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당신 밑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기뻐하면 이웃나라에서 옵니다. 나가는 사람 걱정하지 말고 있는 사람 잘 나눠주세요. 돈이 인구가 되는 방법은 우리가 행복해져야 돼요. 우리가 행복해져야 다른 사람들이 이상합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그래도 멋진 공원도 있어야 되고, 그래도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있어야 되고, 청주들 다니는 학교가 최고 학교를 만들어줘야 되고, 공원용수 잘 돼갖고 그래도 좋은 기업들이 들어오고 가면은 여기 잘 되게 돼 있어요. 복잡한 거 없습니다. 방법을 찾으면 돼요. 다음은 내가 한번 해야지. 그 내가 직원들한테 한 거. 아, 직원들한테. 한번 해줄래? 제 말이 지방에 그러니까 조금 더 그래요. 그만하세요.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일 우리 회사 직원들 교육할 예정이니 하나만 더. 여기. 오케이. 제 73년 살아오면서 제가 보람있던 좋은 데는 알지만 좀 얘기를 하려고요. 평생을 제가 책을 가까이 했던 거, 또 책을 읽고 행동에 움직였던 거, 그건 제가 잘 압니다. 그 다음, 저는 누구한테 제가 신실적이나 은혜를 받으면은 그걸 꼭 갚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 섭하게 끝난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노력을 했어요.
다음에 돈 없이 제가 외상으로 땅주님한테 찾아간 횟수. 1년 2개월 동안 일주일에 2번을 찾아가는 저 횟수. 저도 제 인생에 저도 보람입니다. 대한민국이 생기고 처음으로 제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땅속에 있는 지하에 있는 돌을 꺼내는 허가된 것, 대한민국 생기고 처음 허가된 것, 그리고 거기에 건축 폐기물을 순환고지로 메꾼 것, 저건 제가 대한민국에서 처음 한 거고 지금 저게 법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했던 게 법이된 거죠. 그 다음에 5번째는 직원들한테 회사 주식을 나눠주고, 그리고 3개월에 한 번씩 회사 직원들한테 배정을 해주는 거. 그래서 그 돈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노후에 60살 넘어서 회사를 그만둔다면은 그때 꺼내쓰라고 주는 행복지급이 줘주는 거. 나이 60살에 제가 골프를 좋아했는데 그때 뛰어서 새벽부터 밤까지 뛰어서 한 번도 안 쉬고 한 번도 앉지도 않고 뛰어서 144번 8번을 나오려고 했어요. 골프 치는 사람들은 저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실 거예요. 기네스북에 올린다는 거 저를 좀 말하게 알고 갔는데 그때 올릴 거 잘못했어요. 따라보니까 64kg를 뛰더라고요. 그러니까 마라톤 뛰고 반복부터 뛴 거죠. 그 다음에 70살 되던 제가 대한민국을 다 걸었습니다. 12,500일 걸었어요. 하루에 40km 평균, 하루에 100km 걸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잘한 게 제가 버는 돈으로 재단 수립하고 제 어머니 같은 고향에 거처센터를 건립해서 고향분들한테 드린 것이 제가 잘한 거거든요. 그리고 제 심정적으로 착하게 살려고 늘 마음 먹습니다. 그래서 절대 남한테 나쁜 소리 안 하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그런 제 마음을 알아서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좋은 기운을 많이 받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와 화해를 저는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한번 돌이켜서 내가 살아온 삶에 한번 보람을 있으면 한번 내들어 보세요. 내가 어떤 일이 보람을 있습니까? 제가 잘못한 건 후회하는 것들이 있어요. 열심히 살았다고 했지만 헛되이 보낸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 시간을 남들은 뭐 열심히 살았다고 하지만 그래도 헛되이 보낸 시간이 꽤 많더라고요. 그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시간은 뭐 흘러가면 끝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젊었을 때는 이성이 아니라 감정에 치우쳐갖고 결정할 때가 많았어요. 감정에 치우쳐갖고 결정하면 늘 그림자처럼 뭐가 따라오냐? 후회가 따라오요. 후회가. 그래서 욱할 때마다 숨을 한번 깊이 쉬면서 이성에 호소하시면 감정이 많이 줄어듭니다. 저도 같은 실수를 반복을 많이 했습니다. 아주 많이 안 했지만 한 번 실수는 실수지만 2번 실수는 그거는 본인의 습관이죠. 저도 제가 실수를 꽤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어머님, 아버님한테 불효한 게 지금까지 늘 제가 가슴에 못이 돼 있어요.
어머님은 아버님 일찍 떠나셨으니까 들어갔다. 어머님은 제가 사업을 하고 3년쯤 되는 그때 막 불꽃처럼 일할 때 돌아가셨어요. 저는 지금도 어머님, 아버님이 계신,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등록금, 그걸 갖다가, 스케한 번씩 내는 걸 갖다가, 못 내서, 거슬린 아시면, 천국 가서 사람들을 갖고 나가서, 그리고 측백나무 밑에서, 옛날에 보험받고 측백나무가 있었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그 밑에서 돈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런 것이 어머님, 아버님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지고, 돈이 없다 하면, 얘네를 하소연하는 그 문짝이 양천문인데, 양천문 확 났습니다. 그럼 눈이 확 찔러나요. 그럼 돈이 없다고 해서 그 방에 앉아 계신 부모님은 그 소리 들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전 지금도 그때 제가 꽝 닫았던 그 철령 소리가 지금도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그래서 요즘도 전 이제 부모님 사무실에 자주 가는 편인데 갈 때마다 늘 죄송하다고 하죠. 저를 이렇게 잘라주셨는데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돈 없다고 부모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럼 불효가 저한테 가슴에 이렇게 못이 돼 있어요. 술을 제가 좀 먹었어요. 술 먹고 실수는 안 했지만 술 먹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속이 좀 편하지 않아요. 술을 줄여야 되는데 그럼 또 술을 먹어요. 술을 다 끊었습니다. 술 안 먹죠. 그 다음에 내가 마음속으로 착한 생각을 했는데도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행동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도 많이 후회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지금까지 22살, 23살 군대 생활하고 25살에 나와서 한 50년 동안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신문 배달부터 시작해서 신문 판매부터 시작해서 사업 시작하면서 제대로 쉬본 적이 없어요. 너무 제가 제 몸과 마음을 너무 혹사를 시켰습니다. 그걸 많이 제가 제 자신한테 많이 제가 미안하게 생각해요. 전 잠을 5시간 이상을 자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늘 11시 좀 넘어서 자면 꼭 새벽 한 3시, 4시 일어나고 책을 봅니다. 그때는 책 볼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너무 몸과 마음을 너무 혹사한 게 아닌가. 제가 저한테 가끔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좀 쉬엄쉬엄 고향에 와서 고향분들하고 자주 만나고 좋은 얘기도 하고 고향의 후배들이 아까 말했던 고향을 살리는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고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이 다음 건 제가 그 남해안에 걷다가 본 길가의 글귀예요. 그 글귀 저걸 보고 내가 얼마나 가슴이 짠했는지 저 앞에서 한참을 서서 왔어요. 세상 모든 일이 말만 하는 것은 없다. 그러나 못할 것도 없다. 우리가 고향을 살리는 것도 만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면 됩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저하고 마음을 통일시키고 한 분 한 분씩만 더 통일시키면 금방 돼요. 어차피 조직이나
국가나 민족은 전체가 다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전체 5%가 움직이고 5%만 많이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향을 한번 바꾸는데 역할을 해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 공간이 본 국민의 화합, 고향분들의 이해, 용서, 그리고 토론, 미래, 이렇게 하는 것들 플라자 광장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어려운 인생 그 시간 이런 모든 부분을 아마 종합해서 하시면서 많이 묵직하신 것 같기도 하고, 또 해보려는 거를 이렇게 보니까 든든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우리의 큰 기둥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궁금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또 상의하지 못하면 다음에 우리 때 상의를 해서 말씀하신 거 계십니까? 우리 아버님 제가 마이크를 살면서 아주 가장 깊은 감명을 또 받았습니다. 보훈인의 한 사람으로서 교육적으로 정당에 36년 차를 관여했는데, 일설로 말씀드리면 드린 말씀 중에 제 마음이 다 녹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고 말을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는데, 젊은이라는 게 한없이 끝없는 세상인 것 같아요. 그 지식이. 그보다 더 소중한 게 어떻겠습니까?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저도 이제 올해 진 나이로 69 정년생인데요. 이래 우리 선배님께서 하신 일을 이래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저를 이렇게 한 번 비춰보면 정말 참 훌륭하신 일이에요. 보훈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많은 훌륭한 분들이 계시지만 정말 돈을 버는 일, 자기 일에 성공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절실히 깨닫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물며 그렇게 어렵게 얻어진 돈을 고향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 훌륭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은 그 마음의 의지는 물론이고 그 영혼이 없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진심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도 감사하고, 더 말씀드리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 보훈인의 혼이 돼서 말씀한 것처럼 보훈이 오늘날 힘도 많이 줄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문화, 사회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하지만 저는 큰 희망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이런 보훈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아진다면 뭐가 어려운 게 있겠어요? 뭐가 어렵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도 이런 동기 때문에 짧은 시행후 소결이고 미련이지만 정당에 투신해서 일을 돕고 하는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36년을 넘게 했지만 제가 지방선거에 군의원, 도의원, 군수나고 한 적 한 번도 없고요. 그래서 저도 혼자 그래요. 우리 여기 후배들 가운데도 몇 분이 또 정치지망생으로 뛰고 그럴 것 같은데, 왜 당신이 그 일을 해야 되겠느냐? 왜 하려고 그러느냐? 저는 정당인의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질문을 해요. 정말 감사드리고, 고귀한 이 보훈의 훌륭한 선배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36년 내가 정당에 투신해서 미력하지만 짧은 의지를 보라면 정말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감사한 말씀드리고,
건강하셔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실현되고 구현돼서 우리 보훈이 잘 살고 행복한 보장이 되기를 저는 마음적으로 축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자랑스러운 우리 선배님. 감사합니다. 저희 저 부모님께서 회장님 아니 이제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두 번째 올리셨다고 회장님. 그런데 이제 보훈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의료원이 청주하고 충주에만 있지만은 단양이 군립의료원에 있어요. 보건소를 의료원화했어요. 왜냐면은 거기는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이 없어가지고 보건소에서 이제 의료원화하면은 복지부에서 국비를 지원을 해서요. 그래 우리도 그 전에 한양병원이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을 적에는 그걸 검토를 했었어요. 보건소를 의료원화할 거를 검토를 했었는데, 근데 다행히 한양병원이 응급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근데 지역에 응급실이 있으면은 국고 보조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단양은 응급실이 없어갖고 지금 금년인가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을 거예요. 져가지고. 근데 의사를 못 구해가지고 애를 먹어요, 거기가. 그래서 기본 필수 내과하고 뭐 이제 공부의 받을 수 있는 치과 뭐 몇 가지는 우리 보건소 수준 의사 그 정도는 하고 나머지는 충주의료원에서 주 1회 파견, 산부인과, 안과, 뭐 소아과 이런 거는 충주의료원에서 주 1회 파견으로 해갖고 수요일이랑 목요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보건도 만약에 그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그러지 않을까. 그게 조금 걱정스러운 점이 워낙 인구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는 보건소 소장님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서 나중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저희 만들게 되면 위원장 맡으셔야 되겠습니다. 또 다른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시죠. 네? 뭐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는 우리가 그 분과별로다가 내게 분과를 잘 아시겠지만은 오히려 거기에 뭐 전문성이 계시니까라면은 우리가 자진적으로 내가 여기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종합해서 분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훈에는 우리 33,300명 정도 되는데 총 4만 명. 근데 보훈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우리가 성인이 되면은 활성화가 되면은 그런 거는 우리 고모님들한테 전부 우리 누구나 하는 걸 해가지고 지금 이제 하는데 마칠까요? 마쳐드려야죠? 오늘 좋은 시간 됐는데 우리 다 같이 박수로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